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초반에 사과 발언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예전보다는 좀 짧았어요. 길이가 15분 정도 대국민 담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난 토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거 사과하실 때까지만 해도 조금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변명으로 일관을 한 것이 아니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었을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겠다.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평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계획을 해서 나왔구나. 이거저거 배치를 이제 회의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계획을 해서 나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사과 하나 안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했잖아요.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사과보다 못한 사과가 뒤에 보면 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종편 보수 종편 같은 데서는 저것만 딱 따가지고 주로 저거 이제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친윤들도 사과했지 않냐. 저거 이제 반복적으로 틀고 다른 걸 안 틀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전략적으로 사과를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앞서 그 모두 발언은 여기 들어갔나요? 예, 뒤에 있구나. 좀 잠깐 짧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많이 힘드시구나. 본인이 불철주야 잠도 못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빨리 자연인으로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한 거지. 국민들이 잘못했네. 국민들이 잘못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아니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장성철 소장 같은 이런 분들이 또 대통령 공격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러니까 빨리 편하게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조금 전에 끝난 기자회견에서 추가 질문에서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뭘 사과한 거냐, 사과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과한 거냐라는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단에 질문하고 외교 분야하고 그다음에 끝에 다시 한번 추가 질문 받겠다 했을 때 이 사과 부분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 사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와 아내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서 사과한 거다. 앞으로 더 조심할 거다.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마당에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 사과를 드리겠는데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다.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는데 짜집기를 했느니 소리를 집어넣느니 이렇게 다툴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장성철이 사과 안 할 거라고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가지고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저는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조금 대통령으로서 꼭 저런 말씀을 해야 될까? 기자회견하면서 저런 말씀 하셔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대목들이 있어요. 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아내가 사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속 대통령실이나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했던 김건희 제 철을 악마화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악마화한 거예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계속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는 그냥 사과하라니까 그냥 사과하는데 내가 솔직히 왜 사과하는지 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항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틀면서 사과하라니까 했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항상 보면은 뭔가 때밀려 가지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거를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영수회담. 뭐 영수회담 하도 어떻게 대통령이 한 번도 야당 대표 안 만나냐니까 한번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방식.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영수회담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회견은 어쨌든 열리기로 돼 있었죠. 그걸 땡기느냐 뒤로 하느냐 그거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사과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내가 어쨌든 특히 장성철 소장이 안 할 거다. 절대 그런 사람. 저도 뭐 사람은 안 변한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할 거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으니 반전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게 이게 거의 유일한 카드고, 반전은 뭐 뒤에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다 예측대로 나왔거든요, 답변이.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뭐 이런 게 나와서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예. 네. 근데 담화에서 보면 콕 집어서 이제 뭐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된다.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한 주요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 같아요. 탄핵, 하야, 무슨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2027년 5월 9일까지 내가 그만두는 날이 없다. 나는 그냥 중간에 그만 안 둔다. 나 임기 채운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한 본인의 내적 고백을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 임기 채우겠다. 그러니까 임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임기를 중단하는 게 또 불행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저요. 그렇게, 예. 저요. 아, 알았어. 네. 근데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임기를 본인이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많이 위험해지고 있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기자회견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나오는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그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앞단에 보면 공천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요. 당시 공관위원장이 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럴 만큼 내가 공천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공천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의견을 얘기한 거다? 저는 이 공천 개입의 정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기억이 없는데 했다면 하면서 그냥 기억을 되살린 건지 아니면 지금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말씀들이에요. 누구를 꼭 공천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대통령이? 안 돼요. 이거 공천 개입이에요. 이거 감옥 가요. 진짜 큰일 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방송 나와서 그랬죠. 여기서도 그 전날은 바빠가지고 보고받을 시간 뭐 없었다. 뭐 그럴 경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억이 없다. 내가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빠져나가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본인 육성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왔으면 들어보면 과거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아 그러네. 그런데 그래도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 안 하고 싶어요. 그러한 말로 전 들려요. 검사 윤석열의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이건 다 기속거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뭐 당원 1호 아니면 명예당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당정 분리가 되고 하지만은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와중에 검사 윤석열이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 뭐 이제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친박들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돌리고 뭐 여론조사를 박근혜가 직접 돌렸겠습니까? 다 밑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좀 과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판례로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퉁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고 기억 부분이 이게 저는 이제 수사에 대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기억 안 난다고 좀 기소했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기억 안 난대, 김문기가. 근데 야,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억 좀 나게 기소 좀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검사 윤석열이 해왔던 걸로 다 반박이 가능하다 전부. 네. 맞네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을 했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기소해서 좀 명태균 씨랑 대질 신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명태균 씨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 지금 오늘 보고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다른 건으로 해서도 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 것이냐. 죄송스럽지만 저는 대통령 말씀보다 명태균 씨 말이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한테 내 지지율 잘나게 좀 조작 좀 해줘. 수치 좀 올려줘. 2% 올리고 젊은 층에서 좀 올려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많은 정황적인 증거와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론조사할 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번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5손가락 안에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5번 정도 했으면 그거 다 잘라버려야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꼬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조작은 이제 명태균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뭐 인생을 살면서 뭐 조작 같은 거 그런 짓 해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여론 조작은 못해요 윤석열이. 여론 조작 모르는데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없는 건데 잠깐 엉뚱하게 핀트를 맞춰서 한다라는 거고 저는 조작을 하라고 시켰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하지만은 암묵적으로 알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항상 다른 데보다 윤석열 그 경선 때 특히 홍준표 뭐 이렇게 붙었을 때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명태균이 가져오는 거는 어쨌든 윤석열이 뭐 뒤지고 있는데 앞서거나 아니면 그 격차가 오차 범위로 나가거나 그거 뭐 나왔잖아요. 2% 올리고 윤은 2% 올리고 홍은 내리라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거가 의심이 안 될까? 근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를 하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고 요청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미 다뭐 명태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뻔히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대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총평은 그러니까 법기술자의 어떤 답변이었다. 그렇게 잘 짜가지고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장 소장님이 이제 이 대통령실 해명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라는 내용이 주를 이룰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이제 대선 이후에 경선 막바지 이르러서는 그 이후에 연락 안 했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선 후반에 내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대변인실이나 뭐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에 길게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얘기했어. 얘들이 얘기를 안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답변을. 참모들 탓 돌린 거라고 좀 생각도 들고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제가 독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시겠다고 본인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나오게 되면 이것조차도 탄핵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또 이럴 거냐고요. 세상 참 편하게 사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게 제가 문자에 답을 안 하면 그건 소통한 거라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는 일견의 뭐 사실, 그러니까 요 단어만 놓고 보면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뭐 저도 소위 말해서 웬만하면 답변하지만 익십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보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답변을 하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근데 이거를 소통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된 게 아니에요. 길게 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저리 한 것이고. 글쎄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수사에 대비한 거다. 수사에 대비한 거라고 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궁지에 몰렸구나. 조금 쫄았구나. 사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아니 보면서. 이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다. 공천 문제를 명태균 씨랑 얘기 나눈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에요. 그리고 감출 게 없으면은 다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지. 불리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조금 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겁하다라고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공천 개입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으니까. 국어사전 또 다시 써야 되겠네. 또 이제 교육부, 문교부 진짜 지금 또 이제 난리 나겠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연락 주고받았냐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제 몇 차례나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제 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물어봤다. 몇 차례 정도. 이제 당선이 되고 소통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한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일상적인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대전화를 이렇게 확인은 못한 것 같네요. 여사의. 어떻게 감히 V제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을 보자고 하겠습니까? 아니 명시 주장대로라면 휴대전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의 얘기에 의하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고 많은 문자나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께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 사실관계대로 얘기 안 한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통화를 했겠죠. 그럼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실은 좀 자유롭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좀 얘기하기도 곤혹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일상적인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것은 뭐냐면 성정 앵커님 잘 계시죠?
점심 드셨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공천 문제 얘기하는 게 이게 일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명이 많은 반박과 비판을 당할 많은 얘기들을 정말 너무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기자회견 이후가 상당히 더 많이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거예요. 제 이제 예측에 벗어났던 게 김건희 여사 쪽인데, 뭐 김건희 여사 옹호하고 대외 활동 이미 중단하고 있고 더 안 할 거다, 뭐 이제 외교 일정만 할 거다, 뭐 이런 거는 다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겼던 게 아내의 휴대폰에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사생활이 각자 있으니까. 근데 김건희 우리 여사님은 윤석열 휴대폰에 다 보고 있어. 남편 휴대폰에 다 보고 있고 다 일일이 답장 노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보니 뒤에 이제 해명을 했던 게 에피소드를 에피소드 소개하면서 3,000통 이제 와서 그거를 일일이 답장하고 있는 게 뭐 애처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누가 권력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있으면은 내가 애 휴대폰 볼 수 있지. 너 이거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져와봐. 이렇게 뭐 그게 오타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관계에서는. 근데 애가 내 휴대폰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그 관계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컨셉을 오늘 찐사랑꾼으로 아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처로운 뭐 그리고 아내가 순진하다 이제. 박절하다 시즌 2가 이제 박절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순진하다는 표현을 쓰고 막 그러면서 애처롭다 막 이런 걸로 컨셉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권력 관계가 딱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찐사랑꾼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공동 정범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다. 네, 뒤에 얘기를 뭐 이제 나오는 게 모든 거를 다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데 본인은 와이프의 거는 못 보지만 와이프는 본인이 다 핸드폰도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논의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국정농단 국어사전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에피소드로 했잖아요. 그게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다 묵인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건 공동 정범이구나. 범죄를 같이 했구나. 이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예.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입당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때 휴대전화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막 카톡도 오고 막 3,000통씩 문자 오고 이래서 본인은 너무 일정 많아서 쓰러져서 자고 있으면 이렇게 새벽에 보면 5시, 6시까지 김건희 여사가 엎드려가지고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있었더라. 그래서 잠 안 자고 뭐 하냐 이랬더니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낮밤이 완전히 뒤바뀌었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애처로운 에피소드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이면 그런 에피소드 미담, 덕담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와이프분이 네. 나 자다 네. 자고 있는데 네. 휴대폰으로 네. 들어가서 읽지 않은 문자를 읽어서 답장을 나 대신 보내는 게 일상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선거를 치르면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바빠서 못 하니까 와이프한테 이거 답장 좀 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비번을 걸어놔가지고 제 휴대폰을 아무도 못 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대통령의 휴대전화잖아요. 당선인, 대통령의 휴대전화.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답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에피소드 상으로는 후보 시절, 후보가 되기 전 시절이긴 합니다만. 아유, 그것도 셀 때예요. 후보 시절, 당선 시절이 정말 셀 때예요.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참모들 어제 모아놓고 회의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내가 이거 에피소드 얘기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라고 참모들이 했다면 그 참모들도 빨리 좀 잘라버리시라. 인적 쇄신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국정농단의 국어사전 다시 정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자,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답변에 과거 유경수 여사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야당 노릇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부인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한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권한 이상으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마포대교에 가가지고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지시하고 그 퇴근 시간이었네 그때 차 막고 그렇게 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의전은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명태균이라는 뭐 무슨 그 본인들 표현에 정치 브로커랑 연락해가지고 공천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교묘하게 다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는 굳이 이거를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관례라는 게 있고 제도적 자제 뭐 이런 절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게 왜 타지마할 가고 왜 혼자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냐.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사의 영부인의 이제 외교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또 나오니 그것도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 차원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종의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서울에서 우리 7시간 통화 그 최 목사랑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명태주 씨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여사는 맨날 이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제2부속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그 질문을 TV조선의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말했던 게 부부싸움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 우리 아내가 순진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자 보낸 거 3,000통 보낸 거 얘기를 하고 이게 뒤에 나온 거예요. 네.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와가지고 할 수 있지 이런 빌드업을 한 건데 교묘하게 이제 교묘하지도 않아요. 너무 티나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계속 비껴가고 있어요. 잘못한 거는 그런 거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불법을 저질렀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찐사랑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냥 공동범죄, 공동정범이다라고 계속 이거를 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